일단 네트워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네트워크는 투레일이나 원레일이나 로프트나 레일 리볼브에서 만들 수 없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는 게 세장 구조입니다. 세장 구조만 되면 네트워크는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세장 구조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원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요. 제가 높이를 3장이니까 조금 높게 잡을게요.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크로 끝점에서 4분점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커브 재생성으로 곡률이라는 거는 조금 맞춰주고 작업을 할게요. 그래도 그래야 물건이 조금 이뻐 보이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제어점을 늘리는 거는 형태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본 형태를 잡아놓고 내가 제어할 점을 늘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커브 재생성을 하실 때도 항상 순서는 최소한의 점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뭔가를 변형을 하겠다면 그 뒤에 개수를 늘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8개를 한다고 해서 얘 형상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8개로 잡아놓고 4개로 줄여버리면 점들이 위치가 바뀌면서 형태가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소한 점에서 점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리빌드를 하시면 조금 형태 잡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작업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6으로 제가 하나 잡아놓고요. 얘를 미러로 보내겠습니다. 미러로 보낼 때는 제가 히소리를 좀 끌게요. 잠시만 끄겠습니다. 히소리가 되면 안 좋거든요. 지금은. 그 다음에 아크를 여기서도 하나 제가 그어서 세장 구조를 제가 미리 그려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거 네트워크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를 끄고 미러로 보내겠습니다. 자,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에서 제일 기본적인 세장 구조라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 이 면을 얘를 이 원통이 이렇게 모이는 식으로 형상을 만들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라이노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얘를 뜯으세요. 둘, 셋, 네 개로 뜯으세요. 그러면 얘가 뜯겨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정말 노가다로 투레일로 이렇게 잡아가시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게 만들어진 건데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세장 구조일 때는 커브를 다 선택을 하시고요. 면에서 면 만드는 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커브 네트워크를 사용한 서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고 미리 보기를 하시면 한 번에 면이 만들어져요. 세장 구조일 때는 무조건 에러 없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 시그널이 돼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하시고 위치나 느슨하게나 이거 2개밖에 안 됩니다. 커브일 때는. 근데 약간 위치적으로 잡아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는 제가 지금 그 히소리를 걸고 왔거든요. 히소리를. 왜냐면 얘를 이루는 프레임이 하나, 둘, 셋, 4개죠. 그죠? 프레임이 4개죠. 이 커브의 제어점을 다 켠 상태에서요. 단독적으로 제가 움직여보면 자, 이렇게 생긴 형상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네트워크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투레일로 그리실 수 있는,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모셔와 주십시오. 진짜.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기본적으로 3장 구조에서 만드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단면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꽃잎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시고요. 맞죠? 꽃잎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 단면에서 내가 꽃잎이 이렇게 말릴 거고 이렇게 갈 거고 높이도 다르게 잡으시고요. 그죠? 여기 두께도 내가 가운데가 씹히면서 이렇게 갈 거고 뒤는 이렇게 갈 거다라는 구조만 그려주시면 꽃잎이 한 번에 그려지세요. 이해가 되세요? 힘드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힘드시면 제가 또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주얼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그닝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이 커브들만, 제가 커브들만 로테이트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자, 돌아왔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원을 하나 이렇게 하나 반지로 그린 게 아니라서 제가 사이즈가 좀 그렇네요.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커브가 돌출이 되고요. 됐죠? 이 상태에서 얘를 캡을 씌울게요. 우리 솔리드 여기서 평면 구멍 끝마금 있죠? 얘로 씌워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차직팍 얘를 빼버리면 이렇게 반지가 됩니다. 이걸 시그닝링이라 그래요. 여기다가 문양을 판다라든지 하는 게 예전에는 원래 반지는 그 반지 유래를 보자면 도장에서 오거든요. 가문을 상징한다라든지 자기 이니셜을 넣는다라든지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도장처럼 해서 찍을 수 있다고 해서 이거를 시그닝링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영문식으로 읽으면 사인이라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실 때 여기에 하트를 한다라든지 별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이런 반지들은 얼마든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때 여기 형상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겠다, 그죠? 네. 기본적인 네트워크 주얼리에서는 주로 이거 아니면 이제 면을 터진 면을 잡을 때 곡률을 따라서 면을 연결을 시킬 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꽃잎 만드실 때는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리빌드로 그냥 빨리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좀 꽃잎이 안 이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제어점을 상당히 작게 갖고 가져가거든요. 실제로는 하트 만드는 식으로 조금 잘 잡아주시면 충분히 이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꽃잎을 만드실 때 빨리 만드시는 방법은 제가 방금 한 대로 타원에서 제어점을 리빌드 하셔서 건볼로 좌우 대칭을 맞추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항상 면적 중심이라는 거를 좀 잡아주셔서 얘를 중심점에다가 항상 이동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게 나중에 미러를 하거나 이럴 때 되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한 번씩 좀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 중심은 항상 중심 0점에 조금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인으로 두 개를 긋습니다. 여기를 긋는 이유는 여기 교차점에서 수직으로 올라올 거고 해서 제가 커브를 그리기 위한 교차점을 잡기 위한 보조 수단인 거거든요. 얘는. 그래서 제가 색깔을 좀 바꿔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높이를 조금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커브가 교차하고 있는 점들이 많으니 교차점으로 제가 높이를 한 10mm 갈까요? 크기가 크니까요. 자, 이렇게 갈 거고 밑으로는 제가 5mm 조금 낮게 가보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쓸 때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3장 구조라는 건 뭐냐면 밑에 단면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얘 높이에서 이루는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커브가 4개가 단독적으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실 때
조금 편하게 빨리 그리시는 방법은 그냥 아크로 먼저 교차점에서 끝점으로 올려버리세요. 이렇게. 그죠? 예. 그 다음에 얘를 커브 재생성으로 4의 3을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얘 곡률이 수평으로 맞아 있을 거거든요. 수평으로. 예, 커브 재생성을 하면 이때 얘를 분할해서 이 커브로 쪼개주시면 얘가 두 개로 단독적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쪼개질 때 되게 고마운 거는 뭐냐면 얘도 당연히 다시 4의 3으로 바뀐다라는 점이죠. 네. 그래서 반쪽은 지워주시고 얘는 밑에까지 연결이 될 거니 여기도 제가 곡률을 조금 잡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고 미러로 다시 0엔터에서 보내주시면 곡률은 동일하게 잡혔고요. 얘랑 내가 나중에 뭔가를 작업할지 모르니 전개수를 조금 넉넉하게 다시 한번 커브 재생성으로 바꿔주시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교차점에서 여기 끝점이나 아니면 여기는 높이가 여기랑은 다르죠. 그죠? 네, 단독적으로 오셔도 됩니다. 폴리라인 직선을 그어주시고요. 여기서 리빌드 4의 3. 조금 이게 귀찮아요. 솔직히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물건을 부드럽게 그리기 위한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X로 구조를 잡아주시고요. 형태도 조금 잡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수리는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은 많이 쓰시지는 마세요. 그냥 일단 곡률만 잡아 놓으시고요. 전개수 분명히 잡을 거니까 전개수에서 또 내가 원하는 형상들을 잡아 가시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시니까 너무 초반부터 뭔가를 막 하실 거라고 용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잡아 볼게요. 자, 그럼 얘도 제가 리빌드로 다시 전개수를 조금 늘려놔 볼게요. 6의 3 정도로. 잡아놓고. 뭐, 밑에 거는 제가 아직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밑에 것도 요 방식대로 그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만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되는 건데, 그대로 미러로 가버릴까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 가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것도 리빌드로 전개수를 바꾸면서 히스토리 한번 깨주고요. 저는 자,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 구조인 겁니다. 세장 구조라는 게. 잊지 마셔야 될 건 항상 밑에 평자 단면 하나에 이루는 세장 구조. 골격이 몇 개? 4개 이상 되어주면 네트워크는 무조건 먹습니다. 그래서 단면 잡고 하나, 둘, 셋, 4개만 잡고 네트워크를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미리 보게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이때 얘를 락을 걸고요. 지금부터는 커브에 제어점만으로도 여기가 형상이 뭐 씹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하시겠죠. 여기만 잡고 이렇게 내려주시고 히스토리가 왜 하나가 안 먹었을까요? 히스토리가 걸려있는데 해서 곡률이 깨지면 안되니 이렇게 오! 히스토리가 안 먹었어요. 얘가 왜 이럴까요? 네 개의 네트워크. 얘가 어디선가 커브가 틀어졌나봐요. 제가 그리면서. 커브를 정렬을 할 수가 없다고 나오는데 하나
제가 어디서 실수를 했을까요? 어딘가 분명히 실수가 나왔는데 얘가 안 닿아 있나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를 매치 컵으로 이 끝점이 흔들리게 되면 이게 네트워크가 안 먹어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6.0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풀어주겠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아, 이제 먹네요. 끝점이 조금 리빌드 하면서 조금 틀어졌었나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얘를 락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 커브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꽃잎을 만드신다면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가 조금 붉어지고 이런 식의 형상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만드신 상태에서 얘가 이제 약간 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휘고 싶으실 때는 어떻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냐면 얘를 케이지를 쓰실 건데 제가 커브는 다 지울게요. 얘를 케이지를 쓰실 건데 케이지를 쓰실 때 꼭 그 내가 쓰고 있는 이 서페이스와 레이어 색깔이 조금 확연하게 다르면서 보실 수 있는 컬러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보통 저희들이 케이지를 쓰실 때 보면 케이지 눌러서 보면 경계상자 많이 누르시죠. 그거 말고 선을 눌러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선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여기 4분점에서 여기 4분점까지 잡고요. 차수는 3차수인데 전개수를 제가 6개로 잡아보겠습니다. 클릭해서 8개 정도 잡아볼게요. 8개에서 엔터 눌리고 그냥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어점이 나와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점에 있죠. 얘는 제가 잠글게요. 계속 귀찮게 보니까 얘만 켜보면 여기 보면은 케이지 점이라고 나와요. 지우기 전까지는 얘는 케이지가 걸려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선으로 작업을 하시면 잠겨 있으니까 또 안 되네요. 제가 오늘 아마 작업한 것 중에 제일 버벅거리고 있을 거예요. 얘가 왜 또 안 와? 오늘따라 저를 되게 힘들게 해요. 얘가 선의 시작 4분점 8개 나와라. 됐네요. 이렇게 하면 움직이시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방금 제가 점 2개 움직였더니 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꼬이고 싶으신 방향대로 이렇게 구부려 주시면 구부러집니다. 점은 선으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선으로만 종속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방법은 이렇게 네트워크는 계속 이게 끝까지 이 아이소 커브를 늘려가면서 작업이 되는 부분이라 조금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아이소 커브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느려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렇게 형상들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는 좀 부드럽게 작업들은 충분히 가능은 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꽃잎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맨 처음에 제가 3번에 써놨는 네트워크 방금 그 구조 있죠. 그 구조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네트워크를 쓰시는 것보다도 알았어. 실패한 거 알아. 지워져. 지금 그 선을 움직이면은 원래 4분점에서 찍어주는 선을 움직이시는 겁니까? 아니면 네트워크 제어점을 제가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형태가 틀어져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간편하게 또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 이건 되게 디테일하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면 조금 간편하게 하시는 작업은
레일 리볼브를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레일 리볼브를 가시는데 얘 잡고 영연터에서 축을 잡아주시면 아이서코버가 좀 작게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케이지를 다시 걸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조금 빨라집니다. 선을 잡으시는데 뭐 이번에는 4분점 잡아서 점 8개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렇게 바뀌죠. 그죠? 네, 그러면서 형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얘가 얹어졌으면 하는 곳 있죠. 형태를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다 라고 하면 얘를 플로우 커브로 여기 끝에서 구조 유지하고 스트레치 예 눌러주시고 원래 형태 유지 아니오로 해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여기에서 네트워크를 쓰시는 게 원래는 형상을 잡기에는 되게 좋아요. 디테일하게 잡기는 좋습니다. 근데 네트워크에서 케이지로 연결될 때 아이서커브가 급격하게 늘면서 컴퓨터에 렉이 걸린다. 내 컴퓨터에서 렉이 조금 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크를 쓰지 마시고 뭐를 쓰시냐면 레일 리볼브를 쓰셔도 돼요. 레일 리볼브를 쓰시고 케이지에서 점으로 조금 형태를 더 잡아주신 다음에 플로우 커브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꽃잎은 금방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는 있지만 이런 형태는 100% 네트워크거든요. 얘는 단면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라이트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프론트에서 보면은 단면이 이런 식으로 생겨 있을 겁니다. 이게 프론트 단면이 될 거고요. 이게 라이트 단면이 될 겁니다. 그리고 탑 단면은 이런 식의 단면이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 단면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 있을 거고요. 맞아요? 이 단면이 이 방향으로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걸어 주신 다음에 요 형태의 개수대로의 커브를 그려놓고 기준선 그어서 플로우 커브로 여기에서 여기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는 원형별로 돌려주시면 이 반지는 그려지는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확실히? 제가 미리 준비를 하고 한 게 아니라서 조금 어렵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날로 먹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그 타원을 아예 솔리드를 꺼내가지고 케이지로만 형태를 만들어 버리셔도 됩니다. 점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거를 막 이렇게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알려드리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되게 죄송스러운데요. 뭐 이런 애가 있다라고 치면은요. 얘를 리빌드를 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바로 케이지를 걸어버리셔도 되는데 형태를 일일이 잡아가시기가 케이지를 한 번에 3D로 가시면 작업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때는 케이지를 거실 때 직사각형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까지 뭐 예를 들어서 그리드 스냅을 켜시면 조금 더 도움은 됩니다. 대략 찍겠습니다. 그리고 자수, 점개수 제가 원하는 만큼 적어줍니다. 엔터, 엔터 라고 하면 얘는 지금부터 이 케이지에 걸려버려요.
이런 식으로 형태들을 만들어 가셔도 되는 거거든요. 사각 박스로만 하시면 조금 형태를 잡으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이 작업들은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들어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좀 더 부드러우려면 케이지 걸기 전에 얘를 조금 리빌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케이지를 다시 걸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지만 잘 쓰셔도 실제로 상자 말고, 상자는 내가 설정하는 겁니다. 상자는 그냥 이렇게 잡는 겁니다. 전개수 하면 얘를 틀면 얘가 바뀌어요. 그래서 얘 형상에 상관없이 내가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씁니다. 바뀌는 거 보이세요? 예. 요렇게 작업을 하실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 방법은 잘 안 쓰고요. 제일 많이 쓰는 케이지는 직사각형이나 선이나 아니면은 경계상자 이 세 개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선으로 하실 때는 형태를 2D에서 틀어내실 때 쓰시는 방법이고요.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뷰에서 형상을 만들어내실 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직사각형 누르시고 여기서 사각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차수 잡아주시고 엔터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어점 움직여 보시면 움직이는 게 충분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의외로 이 방법으로 물건을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꺼내버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금방 만들잖아요. 이렇게. 아이소커브는 많이 늘지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조금 편안하게 작업은 되세요.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고 얘를 지우신 다음에 이거는 그나마 좀 익숙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주문을 받으면 이 방법으로 되게 그냥, 왜냐면 반지에 들어가는 거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디테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형상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저는 그 케이지를 3D로 넣어요. 이렇게 형상을 빨리 만들어 놓고 나서 경계상자로 구성평면에 전개수 4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만 조금 볼륨감을 다시 준다라든지, 여기 위에 부분에서 컨트롤로 여기는 빼주시고요. 여기 부분만 이렇게 올라오게 다시 수리가 가능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4개는 잡아가지고 제가 안으로 이렇게 넣어 볼 수도 있겠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전개수가 많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밀어 넣을 수는 있겠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몰리는 부분을 이렇게 쪼아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쪼아 주시면 여기 말리는 게 조금, 음영으로 보시면, 렌더링으로 보시면 여기가 훅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서 정말 케이지만 잘 써도 물건 금방 만들어요. 이렇게. 케이지만 잘 써도, 그러니까 케이지도 명령어를 어디까지 작업을 해서 쓸 건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이렇게 말아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파이프를 이렇게 약간 씹히는 듯하게 이렇게 잡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꽃잎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서는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를 케이지를 걸어 놓으신 상태에서 한 번 더 보세요. 제어점을 더 늘려서. 그래서 그 부분에 제어점만 잡아서 넣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이 방법은 되게 양아치 같은데요. 아이소 커브를 따세요. 4분점으로. 대략적으로 하나만 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땄죠? 그 다음에 얘를 락을 걸고요. 내가 씹히고 싶은 부분부터 분할을 들어가겠습니다. 분할로 포인트, 근처점을 잡아가지고요. 커브 선택하시고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끝, 여기가 뜯어져요. 제가 여기 앞에 거는 제가 클릭을 안 했네요.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포인트로 요쯤에서 제가 한번 끊어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파이프를 먹이는데요. 솔리드에서 어느 것든 상관없는데 추천하는 거는 여기 둥근 끝막음으로 작업을 하셔서요. 여기 시작점을 잡으실 때 지름, 내가 씹히고자 하는 두께, 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mm를 잡아도 될 것 같아요. 2mm도 작네요. 제가 얼마나 크게 한 걸까요? 10mm도 괜찮겠네요. 그 다음에 끝에는 줄어들수록 좋은 거잖아요. 희미하게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한 3mm 정도만 잡겠습니다. 자, 이때 내가 굴곡이 좀 더 확실히 뭐가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단면을 좀 더 넣고 싶으시면 이 상태에서 엔터 누르지 않으시고 여기서 점 한 번만 더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게 잡혀요. 파이프는 다중단면이 됩니다. 보통 시작과 끝만 잡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파이프는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먹이실 때 얘를 먹이는데 지름을 내가 여기다 10mm, 끝에다가는 5mm 잡았는데 여기 가운데다가 다중단면을 몇 mm를 잡으셔도 몇 개를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2 잡고 여기서 7 잡고 여기서 4 잡고 여기서 6 잡고 여기 정도만 가보겠습니다. 엔터 치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장난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파이프 하실 때 다중단면 넣으시면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 이 부분도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추우시면 저기 에어컨 끄시면 돼요. 민주야, 에어컨 좀 끄. 다시 얘 파이프 먹이겠습니다. 여기를 10mm, 밑에를 3mm 정도 하고 그냥 저는 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씹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락으로 얘를 분할로 얘로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얘는 지울게요. 그럼 요만큼 뜯겨요. 여기를 블렌드 컵으로 연결을 하시든 여기서는 블렌드가 먹으니까 이 곡률하고 이 곡률이 너무 잘 맞아서 그렇네요. 여기와 여기를 아크를 하나 넣으셔서 투레일로 잡아주시면 여기가 잡히거든요. 아니면 파이프를 지우기 전에 얘도 스플릿 얘로 뜯어라 그래가지고 얘 지워버리고요. 여기 윗면 지워버리면 이렇게 파여버려요. 그래서 조인해 주시면 이게 지금 커서 그렇지 이거를 되게 줄이면 되게 있어 보여요. 이게 되게 눈속이 부르는 얘가요. 지금 제가 되게 보여드린다 되게 크게 했잖아요. 얘를 우리가 실사이즈 쓰는 사이즈까지 줄여버리면 요 정도거든요. 실제로
이거 해봤자 전체 길이가 7mm 조금 넘겠네요. 제가 여유있게 작업을 했으니까요. 얘 1대1로 보시면 이 정도예요. 제가 이거를 크게 팠잖아요. 10mm라고 되게 크게 팠잖아요. 그죠? 그거를 좀 더 줄여서 작업하시면 저기가 약간 씹힌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해서 파이프로 느낌을 살짝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 꽃잎을 빨리 만드세요. 이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붙이고자 하는 커버 하나 그리시고요. 여기서도 작업을 하실 때 보면 좀 정확하게 하신다고 이 길이 재고 아니면 이 길이 재서 얘를 정확하게 가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대략적으로 그냥 그어버리세요.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만큼 그으시고요. 얘가 플로어 커버로 갈 건데 스트레치라는 게 뭐냐면 길이에 따라서 약간 늘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얘를 늘어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 끝에서 이 끝으로 잡아주시면 최대한 늘려줘요. 최대한 늘어납니다. 그래서 굳이 플로우 커브의 최대 장점은 이거거든요. 스트레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그냥 원형별로 돌리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얘를 약간 기울여 볼게요. 바깥으로 씹어놨네요. 조금 그렇습니다. 원형별로 그냥 요점에서 제가 6개만 돌려볼게요. 뭔가 비슷해지죠? 제가 급하게 그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돼서 그렇지 뭔가 그래도 될 것 같죠? 그죠? 예, 그래서 네트워크를 쓰셔도 좋고 그게 아니면 레일 리볼브를 쓰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면 타원에서 타원 솔리드 꺼내셔갖고 재생성을 한 다음에 케이지로 형태를 빨리 만드신 다음에 커브 따라 흐름으로 작업을 하셔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게 형태가 약간 말리는 형태,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셨던 게 그거죠. 얘가 조금 말렸으면 좋겠어. 이게 형태가 이렇게 정이 아니고 이게 꺾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분도 케이지로 해결이 됩니다. 케이지로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얘는 렉이 걸릴 것 같으니 지우겠습니다. 커버만 놔두고 지울게요. 자, 이렇게 놓고 얘를 다시 케이지를 겁니다. 우리는 케이지 갖고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꺾이고 싶은 영역만큼은 점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얘 최적 중심이 있으면 최적 중심으로 작업을 하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면 다르게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로테이트로 이렇게 꺾어주시면 이 부분만 이렇게 말려요. 회전으로만 돌려주시면. 방금 보셨나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내가 꺾이고 싶은 영역만큼의 박스만 잡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회전. 보통 라이너 하시는 분들이 제어점이 회전된다라는 개념을 잘 모르세요. 그냥 무조건 이동으로만 되게 작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회전으로 이렇게 틀어주시면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꺾이는 거 보이세요? 네, 이렇게 딱 꺾어주시면 말립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잡고 또 로테이트. 방금 점에서 살짝 더 꺾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말리는 형태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바깥쪽은 로테이트. 반대쪽으로 조금 꼬아줍니다. 요렇게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게 그럴싸하게 말려있는 꽃잎이 만들어져요. 이렇게만 만드셔도
여러분들이 쓰셨던 커브 따라 흐름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반지에다 얹으시거나 아니면 귀걸이나 펜던트 쪽에 쓰셔도 충분히 작업들이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에 좀 도움은 되신 것 같습니까? 아, 됐어요? 다 나오셨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